가로세로 연구에서 활동했던 유튜버 김용호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에는 강용석과 함께 유튜브 채널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정치인 등의 폭로를 거듭한 그는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특히 가장 화제를 모은 사건은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 씨는 재판에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었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왔고,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까지 공개했지만 결국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행성에 살더라도 생각은 낮과 밤처럼 다르다는 명언이 있듯이,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부산에 와서 이틀째 영화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재판을 받으러 부산에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 변호사가 저는 무조건 무죄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조건 무죄다 보니까 처음에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을 때 조금 충격도 받았고,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변호사 의견도 올리고,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항변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결국은 다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잘못했고 제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구차한 변명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제가 너무 방탕했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 어쩌겠어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기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책감이 들고 힘들지만 제 잘못이고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셨다면 제 자신을 더 잘 돌봤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저는 외로웠고 평생 외로웠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러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걸 깨달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면 좀 자랑 같기도 하지만 제 역할이 있었고, 그걸 알아봐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 없으면 안 한다고 늘 얘기해 왔어요. 저는 할 수 있을 때 제 일을 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데, 제가 사라지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어떤 국회의원이 조경사회는 사회적 무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많이 생각했고 진짜 무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기다. 제가 무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다른 쪽에서 보면 정말 치명적인 무기가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무기가 정신질환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이 무기를 휘두르는데, 저는 이 날카로운 무기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필요할 때 제 카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분노에 휩싸인 사이코패스가 이 칼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권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에게 무기를 휘두르게 했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는지요.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난동을 부렸던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거죠.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 모든 책임을 지고 싶습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명인의 공간에 돈을 지불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사나 검찰의 기소장 어디에도 제가 유명인의 공간에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피부과 의사로부터 $1를 지불한 것은 맞습니다. 사기꾼이 피부과 의사에게 돈을 받았고 그 돈은 모두 제게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전과자, 사기꾼인데 그들은 진실을 믿지만 제 이야기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지만 저는 사적인 대화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도의 일부로 이런 공개 녹음을 하지만 사적인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재물이었던 모든 녹음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사기꾼이 피부과 의사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영장 발부에 이용된 거죠. 그건 개소리야. 영수증을 썼어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어쨌든 대중은 제가 한 말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뻔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솔직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부가 정말로 의사들을 공격했고 제가 그 대가를 받았다면 저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연륜은 있었지만 지금 경찰 영장을 보니까 그 깡패가 저랑 녹취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했는데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라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녹취록이 있으니 경찰이 알 거예요. 깡패가 주도권을 잡았고 김용호가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깡패는 유명하지 않고 저는 유명하기 때문에 경찰은 유명한 저에게 모든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 얘기를 하세요? 저는 연예인한테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연예인을 때려서 수억 원을 번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 억울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을 받지 못했고 경찰이 제 계좌를 털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어딘가에 묻어두지 않는 한 제 계좌에서 돈이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시각적으로 영수증도 있고 녹취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부정적인 일을 했다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제가 돈을 받았다고 가장 기꺼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의 진실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심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장황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철저하지 못했고 너무 여유를 부렸고 너무 많은 사람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고 그 결과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려고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가 너무 유명해진 게 아쉽다. 너무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힘도 없고 투명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로해도 괜찮아요. 제 일이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상대방이 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싶으면 성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괜찮고 그들은 괜찮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라져서 그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영혼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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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된다면 저는 그냥 사라질 수 있고 이 모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지, 왜 화를 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고 그들이 내가 이러한 희생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후회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이 그런 종류의 공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이 여러분을 돌봐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이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제가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며 요즘 국가정보원의 대선 해킹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 부정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어요. 솔직히 내부자 제보가 있었어요. 컴퓨터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죠. 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제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어요. 저는 스스로 무너졌고 저를 무너뜨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무너뜨려서 미안하지만 제가 없어져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몫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고 미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정말 아끼고 정말 감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지만 그것이 한 시대의 풍미였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있고 저항과 싸우면서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연명 치료를 더 많이 했다면 아버지를 더 오래 살릴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힘들어하셔서 결심을 했어요. 빅부부 나도 똑같아. 내가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연예부 기자로 일하면서 부조리를 파헤치고 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장자연이라는 여배우의 죽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처음 만들었는데 죽기 전에 장자연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산영화제에서 화제가 됐던 어떤 여배우의 죽음을 저와 연관지어 이런저런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정말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설프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진실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 이틀 시끄러워서 화도 안 나고 그냥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제 몫을 다했다는 게 뿌듯하고 더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게 제 한계였던 것 같고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끝이 없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 변호사님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현재 사회 갈등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결국 한국의 극심한 갈등 사회에서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알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이것도 폭로하고 저것도 폭로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다 얘기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2의 마지막 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떠난 것에 감사하고 슬퍼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다하고 떠났을 뿐이고
제가 떠난 자리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택을 했어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신에 대한 욕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 괜찮지만 가족에 대한 욕,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을 하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제가 사라지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그냥 저를 잊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이것도 지나갈 테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도 저를 좋아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가지 메시지 등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챙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마음이 편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면 화내거나 원망하지 마세요.